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 43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어제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는 상당히 잘 버텨줬습니다. 어제 유럽과 미국이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고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 증시 끝장났어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그런 생각은 잘 현실로 반영되지 않는다. 예, 그죠? 모두가 하락을 보긴 봤나 봐요. 오늘 반등을 하거나 이렇게 잘 선방한 걸로 봐서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는 생각보다 잘 버텼다라는 겁니다. 유럽도 뭐 비교적 일단은 뭐 잘 버티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일단 뭐 그럭저럭 괜찮게 출발할 예정인 것 같고, 미국 증시도 일단 뭐 오늘 상승 출발 예정인 것 같은데 일단 좀 지켜보자고요. 자세한 건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볼 부분이고, 하여튼 미국 유럽은요, 하여튼 이랬다. 오늘 아시아 증시가 잘 버텼는데 그렇다라고 해도 일단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단기적으로 삼각 수렴형에서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은 거고, FOMC 회의와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는 이벤트, 기술적인 이벤트와 어떤 기본적인 이벤트, 이걸 하나씩 갖고 시장의 방향 아래쪽으로 트는데 성공을 했고, 오늘 이제 약한 하방 경직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단기 하락세, 이게 극복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아래쪽으로 가는 게 우세한 상황이나, 지금 단기적으로 약한 지지력을 보인 것은 직전 저점 중요한 지지선 부근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적당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아래쪽으로 처지는 과정 중이고, 그렇지만 이제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아직 이 지지선을 붕괴시키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좀 혼조한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좀 심리적인 차원에서 좀 이번 일주일 좀 복습도 해보고 하면서 좀 드릴 이야기가 있긴 한데, 이번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 좀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선물 옵션 동시만기 직전까지 시장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삼각 수렴형이었고 그 와중에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만기일 전날에는 시장이 위쪽으로 방향을 잡기도 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지나고 나니까 이게 상승이 오버슈팅이었지만은 이때까지만 해도 생각이 어땠나요? 야, 결국 봐라, 이 작은 삼각 수렴형에서조차도 위쪽으로 더 오르려고 하는구나. 아이고 또 시장이 또 오르겠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만기일 날에 미국 증시 하락으로 되돌리기 시작하더니 FOMC 회의 날에 웬만하면 상승하는데, 그 FOMC 회의 날에 급락을 하고,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시장은 방향을 아래쪽으로 틀어버린 거죠. 만기 하루 전날 목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부터 해서 하여튼 목금 이 주 후반부에 하고 지금 이 투자 심리가 확 달라진 겁니다. 주 초반 굉장히 희망적이었던 주 초반과 FOMC 회의와 만기가 끝난 이 주 후반 시장 심리가 지금 뭐 180도 뒤집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의 기대가 상승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락이 찾아왔다라는 거. 또 그리고 지금은 모두가 또 하락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기적으로 이런 점들 좀 우리가 투자할 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고요. 하여튼 그 투자 심리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여드렸다시피 그 CNN에서 발표하는 그 Fear and Greed 인덱스 있죠. 그런 걸 보면은 드디어 이 Fear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생각에 일단 그 심리적으로 일단 힘은 꺾였다. 일단은 사람들이 일단 안 좋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이번 주의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막연히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냥 막연한 안 좋은 생각은 무시하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이번 주는 그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강력한 이야기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이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우려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금리도 레벨업이 됐고, 금리 움직임을 봐서라도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좀 우려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좀 확 차갑게 식어버렸다라는 게 일단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성과일 것 같고, 이렇게 투자 심리가 식어버린 이상,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저의 추측인데, 투자 심리가 이렇게 식어버린 이상 제 생각엔 좀 단기적으로 어쨌든 지금의 단기적인 이런 하락이 결과적으로 지지선을 깨면서 중장기적인 하락으로 좀 연결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 투자의 세계에서, 단기적인 투자의 세계에서는 뭐 가치고 뭐 경제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심리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근데 심리가 이번 주에 많이 꺾여 있는 걸로 봐서 사실상 이제 하락전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좀 하락전환이 되지 않겠냐 라는 좀 추측을 좀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번 하락은 만약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쉽게 끝나지는 않겠죠. 이
모든 어떤 시세의 끝은 요란하지 않습니까? 변동성 확대를 동반하죠. 결과적으로 급락 폭락을 어마어마한 걸 봐야 이게 이 하락이 끝나면서 또 다시 뭐 상승이 오든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하여튼 중요한 변화를 이뤄냈다. 파워드장의 매파적인 의지 확인하면서 그게 뭐 금리의 상승을 불러일으켰고, 금리의 상승, 실질적인 그런 금리의 상승과 어떤 그 파워르장의 뭐 그런 연설 내용들이 시장에 충격적으로 작용을 해서 시장의 심리가 본격적으로 꺾이고 방향성이 꺾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실질적인 우려가 등장한 게 이번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움직임이 좀 과한 측면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로 이 싸움이 좀 연기가 됐는데, 중요한 직전 저점 이 자리 지지선을 이제 다음 주에 싸우겠죠. 여기서 이제 얼마나 올라올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서 좀 많이 올라올 수도 있고, 여기서 뭐 꿈쩍도 못하고 못 올라올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일단 최소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특별한 일 없으면 여기서 갑자기 뭐 깜짝 악재 이런 게 등장하지만 않으면은 엔간하면 뭐 반등하겠지라는 일단 이런 생각은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 뭐 요 정도까지. 그래서 일단 지지선 부근이니까 단기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뭐 상방 베팅이나 뭐 주식을 매수하거나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제 생각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별로 일단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게, 이번 주에 결과적으로 한 게 이 단기 하락으로 전환했다라 말씀드렸죠. 단기 하락으로 전환됐다라는 게 의미 있는 이런 고점을 확인했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증시는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3개월 동안 박스권이고, 3개월 동안 여러 번의 저항 확인을 거쳤단 말입니다. 고점 확인을 했는데 자꾸 이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는 이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고점을 낮추는 거를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기 지지선 부근에 왔다고 주식을 매수하는 게 과연 이게 이제 올바른 생각일까? 이게 이제 적합한 투자 아이디어일까? 솔직히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본인의 투자 성향, 나는 뭐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본다. 아니면 뭐 나는 뭐 단타를 한다, 장투를 한다, 뭐 아니면 부정적으로 본다, 이런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다라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상방 베팅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위험이 좀 크기 때문에 뭐 하여튼 적당히 잘 봐가면서 해야 되겠죠. 하여튼 아니다 싶으면 도망가면 돼요. 뭐든 해도 됩니다. 상방 베팅을 해도 되고, 삼성전자 주식 사도 되고, 하이닉스 사도 되죠. 아니다 싶으면 빨리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긴 합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를 이제 높게 봐서, 그리고 투자 심리가 이미 돌아섰기 때문에 이거 하락으로 장차 전환되지 않겠냐라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식 사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일단 저는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올라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하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뭐 제가 뭐 아시다시피 하방 포지션을 들고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뭐 오늘의 뭐 이번 주에 이런 시세가 뭐 기쁘냐? 뭐 사실 뭐 기쁘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뭐 제 입장에서는 그냥 계좌의 사이버머니 평가액이 조금 늘어나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그게 뭐 저한테 뭐 이득이 아니죠. 안 팔 거기 때문에 뭐 특정한 제가 생각하는 건 조건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청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사이버머니가 뭐 조금 증가했을 텐데 이번 주에 그걸 보고 뭐 제가 뭐 기뻐하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언제나 그렇듯이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뭐 저는 그냥 시장 지켜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해서 참 여기서 뭐 제가 뭐 추가적인 시장의 폭락을 바라고 급락을 바라고 뭐 그러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그냥 무덤덤하게 쳐다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뭐 급락을 바라고 폭락을 바라고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해보셔서 아시다시피 이게 기도가 통합니까? 나의 간절함이 통했던 적은 잘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간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시장의 생각이 무엇일까? 우리 하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그냥 이제 지켜보고 있죠. 저는 그 하늘의 뜻, 그 시장의 뜻이 무언지를 알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분석을 좀 열심히 하고 있지, 뭐 매매를 열심히 하든가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지켜보고 있을 그것뿐입니다. 오늘 오른다 해서 오늘 내린다 해서 어차피 특정 조건이 갖춰지기 전에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오르나 오늘 내리나 저는 뭐 별로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아무런 그냥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뭐 무덤덤해요. 그냥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또 지나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이야기들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이쯤에서 좀 한번 좀 그런 말씀 드려봤고요. 하여튼 김칫국 먹지 말자, 그런 이야기 한번 좀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있었던 일들 좀 이야기해볼까 해요. 일본 통화정책 결정했죠. 금리 동결했고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시장의 호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딱히 정책적으로 뭐 긴축을 더 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했으니까 일단은 뭐 시장엔 호재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잘 버텨준 데는 이런 BOJ의 우려, BOJ가 긴축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엔화, 뭐 엔저 때문에도 그렇고 하여튼 이래저래 해서 긴축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우려가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 증시가 잘 버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영상 녹화하기 시작한 시점쯤에 일본 우에다 총재가 인터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또 뭐라 하느냐에 따라서 일본과 미국 증시가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여튼 아시아 증시에는 이 BOJ가 좀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좀 좋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이제 있었던 좀 일이고요. 오늘 밤에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예, 오늘 밤에 보시다시피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 없고 그냥 조용히 넘어갈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밤에 근데 이제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워낙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근데 편한 밤이 되지는 않을 것 같죠. 그죠? 뭐 작은 뭐 핑계만 있어도 막 들썩들썩 하려고 그럴 겁니다. 오늘 미국 증시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지력 테스트하는 날일 거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일들을 진행하겠죠. 특별한 재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있었던 일들 일단 일단 아시아 증시부터 좀 이야기하고 미국 증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일본 증시 조금 하락했지만 하반 경직성을 확인을 한 거고요. 좀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오늘 이렇게 장중에 좀 많이 하락했지만 하반 경직성 약하게 확인했습니다. 일본 증시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건 대략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이었는데 박스권 중간 자리를 오늘 붕괴시켰다라는 게 일단은 의미가 있긴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다들 이겁니다. 하락 전환을 하긴 했다. 단기적으로 위쪽에 저항을 확인했고 위쪽에 이런 저항들을 확인했고 단기 하락 전환을 확인했다. 그러나 아직 박스권이다 라는 거 봤습니다. 우에다 총재가 발언하고 나서 엔화가 어떻게 됐는지는 일단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아시아 장중엔 뭐 특별한 일은 없었네요. 계속해서 그냥 엔화 약세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게 없습니다. 달러 강세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BOJ에서 완화적인 이야기를 일단 BOJ의 금리 동결되고 완화 정책 유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엔화 약세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그래서 엔화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 레벨업을 공고히 했다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한 점일 수 있어요. 이번 주에 달러가 직전 고점 넘어가면서 뭐 어차피 상방 목표치는 뭐 상승으로의 목표치는 얼마 안 열리긴 했지만 일단 어쨌든 뭐 조금씩 중요한 자리들을 넘어서고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한 점이죠. 하여튼 중요한 자리들 조금씩 넘어서고 있다. 환율이 이런 것도 중요한 점입니다. 중국 증시 잠깐 보자면은 중국 증시는 오늘 삼각 수렴형을 어제 이렇게 붕괴를 시켰다 오늘 또 다시 되돌렸죠. 오늘 아침에 제가 삼각 수렴형은 좀 속임수가 좀 많이 있는 패턴이긴 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제의 하락이 결과적으로 속임수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 증시는 더 상승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일단 이 자리 지난번 만들어놨던 중요했던 직전 저점이 의미 있는 지지선, 의미 있는 바닥이었을 가능성이 또 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저점이 여기죠. 요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그렇게 해도 삼각 수렴형이긴 하네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도 일단 위쪽으로 지금 이 돌파 안착을 했다라는 거는 일단 강한 매수세가 등장했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재밌어요. 이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FOMC 회의가 분명히 지금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그래서 시장이 빠지긴 빠졌는데 중국 증시가 이렇게 오르고 있단 말입니다. FOMC 회의 내용 자체가 중국 증시에도 우호적인 건 아니잖아요. 뭐 중국에만 FOMC 회의 결과가 호재로 작용할 수는 없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인 거는 이 진짜 지금 세계 증시가 어떤 단기적인 뭐 바닥 뭐 그런 게 아니냐, 반등하려고 그런 게 아니냐, 혹은 뭐 FOMC 회의가 어떤 뭐 재료 노출의 개념으로서 지금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방향성이 막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물론 하락 전환 이제 세상이 좀 안 좋아질 거야, 금리가 계속 올라가네, 안 좋아질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는 건 맞는데 아직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한 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아직도 간절기죠. 예, 계절이 바뀌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서 명확한 그런 방향성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위안화는 오히려 조금 떨어졌네요. 그래 봐야 일단 근데 박스권 말씀드렸죠. 여기 전고점 테스트하는 중이라 가지고 더욱더 방향이 좀 혼조하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뭐 유럽 증시도 뭐 오늘 그렇죠. 유럽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중요한 지지선, 뭐 중요한 매물대, 지지력 부근에 그 내려왔기 때문에 뭐 일단 하락이 뭐 제한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날이긴 합니다. 특별한 재료가 있으면 사실 오늘 밤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대폭락 가능하긴 해요. 특별한, 제 생각에는 재료가 필요해요. 재료가 오늘 뭐 은행이 망했다 급의 그런 엄청난 재료가 있으면 이런 자리들 그 오늘 확 급락시키면서 붕괴시키고 급락 폭락 가능한데요. 일단 그 가능성은 낮게 봅니다. 일단 그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고요. 특별한 일 없으면 자연 반등 혹은 하락이 좀 정체되겠지, 뭐 이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들 박스권인 거 우리 재차 확인을 했고요. 오늘 한국 증시 뭐 보시다시피 하방 경직성 확인했습니다. 코스피도 하방 경직성, 코스닥도 하방 경직성 어느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아래쪽으로 계속 더 빠지고 있죠. 여전히 하락세가 더 우세한 상황이긴 하나 단기적으로 어떤 이런 하방 경직성들 확인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뭐 앞으로 뭐 주식 매수 뭐 혹은 상방 베팅 해볼 수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오늘 나온 양봉의 시가 혹은 오늘 나온 양봉의 저가, 제 생각엔 근데 가장 좋은 기준은 양봉의 시가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봉의 시가를 이제 앞으로 종가상으로 붕괴시키지 않으면 이 자리는 든든한 지지력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주식 매수 가능하긴 가능한데, 근데 이제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게 이런 게 좀 부담이죠, 그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잘 생각을 해봐야 될 점입니다. 하여튼 오늘 약한 지지력 확인하긴 했으나 이게 의미 있는 지지력까지는 아니다. 일단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 하락 흐름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유효하긴 한데 지금 보시면은 이번 여기서부터 요까지 빠지고 이번 반등 여기서부터 요까지 나오고 여기서부터 요까지 빠진 지금 이 하락이 일단 여기쯤에서 일단락 될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엔요. 특별한 일 없으면 여기쯤에서 아마 하락이 일단락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요. 예, 그래서 이쯤에서 요런 식으로 하락의 기울기가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예. 뭐 물론 근데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뭐 물론 이게 지금 아직까지 더 빠질 수 있어요. 지금 시장이 그 변동성이 워낙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단기적으로 어떨 것 같습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솔직히 특별한 일 없으면 이제 하방 제한이다 싶습니다. 예, 특별한 일 없고 높은 확률로 여기서 이제 지금 단기 하락세가 둔화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좀 반등하는 게 높은 확률일 것 같습니다. 이게 높은 확률, 이게 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근데 이제 낮은 확률로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반등을 못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다이렉트로 흘러내린다면은 뭐예요? 이게 순리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순리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빠지는 건요. 순리에 역행하면 굉장히 큰 시세가 날 수 있긴 합니다. 여기서 빠지면 정말 대폭락이 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네 말대로 이게 대폭락이 날 수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고위험을 택하겠다. 난 여기서 하방 베팅을 하겠다. 별로 이건 논리적이진 않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손이 빠른 분이시라면은 이 직전 저점을 붕괴시키는 순간에 따다닥 클릭해갖고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긴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일반인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일단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높은 확률로 이겁니다. 높은 확률로 요거로 보고 있고, 높은 확률로 이거라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죠? 순리대로 간다면 지금 이 시세 자체는 별로 재미는 없겠죠, 그죠? 순리에 역행해야 원래 깜짝 시세가 원래 더 시세가 좋고 재밌는 법이잖아요. 근데 일단 순리대로 가면 그저 그런 반등까지밖에 기대를 못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택하실지는 뭐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됐을 때는 뭘 하려고 하면 손이 따라가기가 좀 힘든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 확대됐을 때 뭘 잘하려 그러는 게 아니고 남들 아무도 안 하려고 할 때 좀 조용할 때 뭘 하자, 이게 일단 제가 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긴 합니다. 먼저 이번 주에 움직이셨던 분들은 뭐 지금은 조용히 그냥 잘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죠. 그냥 지금은요 룰루랄라 하면서 쳐다보고 계시면 됩니다. 기존 보유자분들은요, 그죠?
요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약한 지지력을 확인했고 높은 확률로 반등할 것 같긴 하다. 예. 솔직히 다음 주에는 얼마나 반등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다. 그나마 좀 의미 있게 올라오면, 그나마 조금 많이 올라오면 아이고 다행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반등이 영 안 올라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추세 붕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더 커지고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현실적으로 붕괴가 되긴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분위기상으로는요. 근데 붕괴가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직전 저점 자리 워낙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3개월을 버텼던 자리란 말이죠. 직전 저점 자리가.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붕괴가 되겠냐? 이번 주 내내 그 지지선까지, 이번 주 내내 힘을 짜내서 내려온 게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왔으니까 또 다시 지지선 부근에서 보시면은 또 지난번에 보시면 그 지지선 부근에서 거의 일주일, 2주일 가까이 또 횡보했던 이런 역사들이 있죠. 물론 2, 3거래일 만에 올라갔던 적도 있지만 이렇게 또 오랜 또 시간이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음 좀 좀 느긋하게 좀 생각하시면서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환율도 그죠? 환율도 지금 중요한 저항 맞아가지고 움직임이 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지금 이 자리 1341원, 42원 여기 돌파한 척하면 완전히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 무거운 저항이라고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돌파한 척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것도 의미는 있죠, 그죠? 분명히 이것도 지금 보시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보시면 뭐 한 번, 뭐 두 번, 뭐 세 번, 이거 네 번째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으로 쳐야 되는지 안 쳐야 되는지는 조금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 지금 결과적으로 전고점에 굉장히 많이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쪽으로 이것도 전환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나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너무 좀 급하게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이제 지금은 이제 증시가 반등하고 뭐 그러는 게 일단 순리일 것 같다라고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켜보자고요. 이제 순리대로 갈지 아니면 이제 순리에 역행할지는 좀 이제 우리가 지켜보면 될 문제고, 얼추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그죠? 오늘 밤에 미국장 있을 일 이런 것도 얼추 그럼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특별한 일 없으면 이제 반등이 좀 자연스럽긴 할 겁니다. 근데 뭐 잘 보셔야 되는 게 애플 이런 것들도 또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 애플은 지금 당장이라도 하락하고 싶어 해요. 사실 애플은 약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스닥 지수나 이런 친구들은 지금 워낙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몇 번 안 내려온 상황이라,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 하락한 속도도 그렇고, 이게 애플은 확실히 좀 약해요. 애플은 보시면 여기가 중요한 자리인데 지난번 한 번 내려왔다가 이 자리를 지금 너무 자주 테스트하고 있고 너무 자주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이러면 이건 지지하겠다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고 약한 거고요. 근데 나스닥은 좀 강해요. 나스닥 지수는 또 강해요. 재미있게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나스닥은 이 자리 쌍바닥 찍고 올라갔고 다시 한번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약간 15,000 지난번 이 직전 저점과 약간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내려온 것도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은 아직 강해요. 더군다나 이거 다이렉트로 내려왔기 때문에 솔직히 좀 언더슈팅 끼가 있어서 반등 나오자면 또 얼마든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좀 하여튼 애매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솔직히 근데 어쨌든 지수의 상황은 그래요. 지수의 상황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반등이 좀 자연스러운 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순리는 반등이다. 근데 이제 애플 이런 게 좀 문제긴 합니다. 애플 이런 거가 글쎄요. 애플이 만약 순리대로 계속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나스닥의 반등도 좀 제한될 수밖에 없긴 하겠죠. 하여튼 애플은 약합니다. 나스닥은 강하고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반도체 때문인가? 하여튼 애플은 약한데 나스닥은 강하다. 그런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다들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반등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반등에 베팅할지 말지는 이제 본인의 몫인 거고, 개인적으로는 고점이 자꾸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걸 하는 게, 좀 기다렸다 반등시 매도 전략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순리에 역행하고 오늘 밤 뭐 급락이 나타나고 애플이 대폭락하고 이제 이런 게 나타난다면은 이제 그럼 이제 월요일부터 정신없이 또 이제 또 폭락을 하고 그러긴 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일단 낮게 본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이번 주에 레벨업 된 게 사실 가장 큰 일이에요. 금리의 변동성이 커졌다. 그로 인해서 증시의 변동성도 커졌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긴 한데,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번 잘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변동성이 확대됐으니까 저는 일단 금리의 상승이 멀지는 않았구나, 금리의 상승이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금리가 또 고점을 확인하기까지 또 몇 달 정도의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좀 시간이 또 걸릴 텐데, 근데 일단 금리의 고점이 뭐 그렇게 멀진 않았구나, 금리의 끝이 그렇게 금리 상승의 끝이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어제부터 좀 슬슬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물론 근데 지금 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증시 얼마든지 더 빠질 수 있고 금리 얼마든지 더 올라갈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런 더 추가적인 슈팅의 가능성을 일단 낮게 본다. 지금 순리는 증시 반등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